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식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들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 축구 스타로 키워낸 손웅정 감독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감론을박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과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흥민 부자의 목소리, 과거 목소리인데요. 함께 보시죠. 저도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진짜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이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도 아버지 말씀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요 발언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볼도 잘 쳐야 되지만 인품도 같이 월드 클래스가 정말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인성 최고 아닌가요? 하여튼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어제요. 이 손흥정 감독의 이 사인회, 팬 사인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논란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리 예정됐던 이 행사에 손 감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팬들을 만나고 사인도 하면서 또 팬들에게 화난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화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논란은 논란이고 예정됐던 팬들과의 만남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충실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밝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피소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또 아들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언급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굉장히 착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워낙에 이제 대중들, 국민들이 사랑하는 축구 선수이고 그 축구 선수를 길러낸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사서 읽고 사인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학대로 피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진실과 다른 부분은 있으나 하지만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시대의 변화를 못 읽은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소인 측 주장을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가혹하게 하거나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라는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이제 반성을 한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피해 학생 측에서도 손 감독은 사실은 욕설, 그러니까 욕설을 했다는 건 정서적 학대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A 코치, B 코치는 나아가서 신체적인 학대를 때렸다라고 이제 고소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의 입장에서 엄격한 모습으로 아들을 훈육하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옆집 아버지가 다른 집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한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피해 아동 측에서는요, 이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의 상황이 그냥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60이 넘은 감독님이 초등학교 이제 13살, 16살짜리들한테 온갖 쌍욕 다 하면서 뛰어가서 가슴 치고,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고 너무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고소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손흥정 감독은 나오지도 않고 코치만 둘 나와서 욕을 해서 혼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 만에 갔어요. 자, 피해 아동이 썼다는 메모, 그러니까 진술 내용도 지금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그 주장입니다. 손 감독이 훈련 도중에 지금 보면요, 잘 보이시나요? 꿀밤 4번,
발로 엉덩이를 찬 게 6번. 이게 아이가 직접 쓴 겁니다. 본인의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귀를 땡긴 게 2번. 그리고 구렛나루를 땡긴 게 2번. 그리고 엉덩이를 또 1번 때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이런 진술서처럼 기록을 남긴 내용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송 감독이 훈련 도중에 너 죽을래? 라는 폭언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런 아이의 진술들, 귀 땡기기, 구렛나루 땡기기, 엉덩이 발로 차기 이런 것들이 형사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죄가 되는 사항인 거죠? 비슷한 판례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으로 뭐 전치 2주가 나오고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전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유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른데 예전 세대에 이제 때리면서 맞으면서 뭐 교사나 엄마 아빠한테 맞으면서 큰 세대들은 아 뭐 선수를 키우는데 요 정도 폭력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대가 수십 년이 흐르면서요 민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체벌 금지이고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자체를 학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난 행위는 아동학대로 이제 규율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 여러 가지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가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 표현으로 욕설을 한다던가 아하. 정당한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또 학대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 감독이 했다는 욕이 실제로 몇 회 반복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제 아동학대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도 보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 정도는 때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관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운동부에서 너무 과한 폭행, 얼차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보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손 감독도 시대가 변했고 방금 말씀하신 감수성,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인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손흥정 감독이요, 워낙에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하기로도 유명했었죠.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꾸짖으시던데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그 충족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면 성인 됐을 때 좋은 경쟁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고 아닌데도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타협을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가르쳐라. 고치고 가르쳐야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합의가 지금 좀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약간 감정이 개입되고 서로가 좀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조건 없는 사과를 해야지만 용서를 할 수 네.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좀 과장해서 주장을 한다거나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맞물리고 있는데 사실 합의의 실익은 손 감독 측, 그러니까 손 축구 아카데미 측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법령에 보시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요. 특히 처음에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다가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적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중간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은 쉽게 누구 한쪽을 비난하기보다는요. 내가 이쪽이라면 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